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몸값이 비싸신 분들을 또 모셨는데요. 저번 피해게임2 1, 2화 리뷰에 이어서 오늘은 피해게임2 3, 4화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얼굴이시겠지만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하고 바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행님부터 하시는 거고. 장유유서. 안녕하세요. 하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번 3, 4화에서 가장 또 할 말이 많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큰일 났어.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댄서 넉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크럼프 넘버원 우리 넉스 형님, 저는 그 직장인 래퍼 윤비라고 합니다. 포스 있는 윤비 형님. 근데 야생을 이제 가서 좀 귀여워지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오늘 보실 수 있을 텐데 긴 말하지 않고 바로 피해게임 3, 4화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가보자고. 재밌겠다. 아, 어떻게 나오려나? 여기서 자고 먹고 하라고? 근데 우리 중에서 스파이가 돼가지고 저택 플레이어로 잔입하는 경우도 하나 있네. 좀 잘하는 사람 보내자. 저 갔다 올게요. 나 구라 진짜 잘 치지. 납치를 누구를 할지를 수능 만점자 있던데. 이분 내 처음 근데 저도 이거 잊고 있었거든요. 원래 진영이로 하기로 한 지도 잊고 있었어요. 방송을 보면서 알았어요. 저 약간 비상식량 같은 느낌이죠, 출구 형님은. 저는 다시는 못 돌아가는 거죠? 여기서 계속 지내다가 네. 습격 하나 정해지면은 가서 습격 성공하면은 우리가 거기 차지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팀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쪽 내부팀, 여기 우리 외부팀. 그리고 보면 지금 텐트가 4개 세팅되어 있잖아요. 1, 2화 때는 텐트가 2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저희도 생활하면서 또 게임에서 카지노에서 돈을 따가지고 어느 정도 진짜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출구 형님이 왔기 때문에 거의 호텔이네, 지금. 아 완전 호텔이죠 형님. 추우는 꿀이네, 저 정도면. 개꿀이지. 이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여기 룰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경계를 제가 많이 했어요. 지민 누님이 엄청 세다 해가지고. 지금 누구 방 썼어요 원래 처음에? 지금 지민님이랑 키리오네. 그 다음에 나머지 쪽에 유리사랑 미나. 하승진, 윤비, 그 다음에 그 서울대. 만약에 우리가 내일이나 뭐 바로 또 우리가 이제 그 한 명을 데리고 와야 된다. 하면은 개인적으로 지금 출구가 봤을 때 누구 괜찮은 것 같다 이런 거 있어? 좀 추천할 만한. 뜨라는 친구 댄서나 아니면은 왜냐면 몸이 좋아서 윤비 형님 마찬가지로. 브레인은 유리상계 정치질에는 관심이 없이 그냥 본인 본인 할 실력이 너무 것만 해? 뛰어나구나. 본인 약간 그거 알아서 나한테 오지 않을까 그 스탠스. 맞아. 정확하게 파악한 거죠 지금. 근데 상황 파악이라든지 사람을 파악하는데 되게 빠르더라고. 저희가 이때부터 인식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 진짜 식구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조금 덜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거는 제가 더 잘해야죠. 근데 이때 당시에 왜 이제 승진 형님 이야기 안 나왔냐? 저희가 승진 형님을 컨트롤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승진 형님 아예 배제시키고 승진 형님은 저쪽에서 이제 오야지다 지금. 이제 그런 사람을 데려올 수는 없다 해서 이제 두 분을 습격의 날에 대비해서 후보자로 올려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와 승진이 형 갔으면 아찔했겠다. 야. 그거 어떻게 막냐? 이제 첫째 날이 흐른 거죠. 이제야. 이제 하루 잔 거야. 출근이 안 왔죠? 어디 갔어요? 저희는 처음에 캐리건 메이랑 같이 병원 간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상 아니에요. 깨알 드립을. 새벽 4시 전에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어, 유리사가. 유리사님 이 강력 후보거든. 출구가 사라진 그 타임프레임에 유리사 깨어 있었잖아. 출근이 없다고 했을 때도 막 대단히 놀란 눈치는 아니었어요 어제 보면은. 맞아. 어쩐지 어제 정상적인 행동을 안 했어. 같이 할 만한 사람 좀 찾았어요? 진영님한테는 뭔가 저에 대한 신뢰를 잘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접근을 했거든요, 일부러. 그리고 원래 저희의 첫 타겟이 진영이었기 때문에 지민 누님이 밑작업을 이미 깔아놓은. 보여줬었어. 신뢰가 그럼 미리 알고 있었구나. 그 우리한테 얘기를 와, 하는 거네. 얘기 안 한 거였네. 확실하게 뭔가 내가 조금 더 알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에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다라는 식으로 신뢰감을 주려고 거기를 보여줬죠. 과감하게 했네요. 와, 철저하다. 귀여워요. 이 종이는 없앨 수 있나 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른 종이를 만들면 막상 보면은 이게 과연 누가 다 잔머리 잘 굴린다. 거기서 저런 생각을 한다고?
이 누나 저거 갖고 많이 게임했네. 네, 그러니까 저거 갖고 장난질 좀 했네. 저 유리사한테 이제 얘기한다. 뭐야? 유리사 이미 알고 있었나 보다. 난 네 머리 위. 맞아요. 그런 거를 방금 과시한 멘트로 거잖아. 맞아요. 뭐 꼼수를 부리나? 테이프 있었는데 테이프 하나 붙여놓을까? 누가 들어갔는지 확인하려고. 간단하게 이걸로 이 정도면 명탐정 코난 아니야? 열면 테이프가 떨어지니까. 와. 이 정도면 가제트야. 이따가 한번 나오네. 첩보 미션 할까도 생각 중인데 방주나 여자 한 명을 포섭해서 좀 죽어줬거든요. 진영이 이 새끼! 다 알고 있던 거잖아. 알고 있던 거잖아. 이야. 가스라이팅 시전하네. 이진영 야, 진영이 막 순수한 척 연기 잘하네. 이 새끼가 그리고 우리 한번 찾은 후에 얘가 꼰지른 거네. 이 새끼 잘라야겠네. 매콤하다. 고춧가루 바로 그냥. 연결이 안 되는구나 방이. 저기는 뭐? 여기 없어. 저기 바람이. 뭐야 이 새끼? 이 새끼 왔다 갔다 해. 못 믿겠어요. 당연히 얘 방금 진영이가 살살 유도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 바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이고. 몰랐어. 신발. 이진영 야, 모르는 척. 야. 겁나 얄미워. 여우네. 그래서 이제 다다닥 들켰구나 우리가. 우와! 아씨! 이때 우리 걸렸어. 이때 너무 야, 야, 또 보고 있어. 보고 있었네. 야. 다 보고 있는데 막. 그러니까. 미쳤다 타이밍. 지민 누나가 저때 이렇게 노래 보고 있었어. 근데 이때 지민 누나랑 윤이가 소통이 안 됐었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의아했어. 이게 뭐지? 혹시 나왔어? 언니 제 방 열었어요? 아니 왜 누구 있었어? 여기 서로도 이제 의심하네. 언니가 지금 여기로 계속 이렇게 불신. 저쪽을 의심을 했네. 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갑자기? 형님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그리고 윤비님이랑 넉수님이 그 비밀을 알고 있어서 100%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요? 네, 그 설명서예요. 이 규칙 본인에게만 준 거죠? 아니 유리사님이 지민님 애초에 신뢰를 안 했네. 아예. 언니가 저한테 준 거예요. 이것도 다 팩트였거든. 언니가 저한테 준 거. 서출구씨는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걸 앞에서 까발려 버리면 저 사람 뭐가 돼? 출구 씨도 아마 언니한테 당해서 뭐야? 개빡쳤다. 내가 저 표정 안 돼. 저 진짜 빡친 거야. 찐빡. 어떻게 사람 면전에 대놓고 그냥 대놓고 약간 공격 선언을 한 거야. 그치, 이건 전쟁이지. 열대지방은 과일이 좀 많지 않나? 딱 봐도 그 진짜 그렇지. 잭팟 터졌어 우리. 근데 저거는 진짜 먹. 저거 약간 미술팀이 이렇게 심어놓은 거 같은데? 진짜 그런 그림이죠. 근데 저 찐이에요, 찐. 찐나무. 조심해. 또 올라간다고? 괜찮아? 근데 저기가 좀 쉽지 않았어.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오빠 이거 무기 줘? 아니, 여기서. 개 높아. 나이스. 저 무게도 상당할 것 같은데? 무거워요. 근데 저게 뭐였어? 저게 이제 파파야. 익기 전에? 네, 파파야라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또 분위기 삭막해지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피해 게임 규칙에 따라 지나와 첫 출구 캐리건 메인 플레이어는 퇴소당했습니다. 퇴소? 퇴소라고 말했구나. 그래서 헷갈린 거야. 근데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납치당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맞아. 메이가 엄청 아팠잖아. 갑자기. 아니 나오네 이제. 많이 아팠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버려서 만약에 시즌3가 있다면 그때는 일을 갈고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아쉬운 퇴장.
사실 제2의 박지민이 될 수도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1, 2화 때 활약을 많이 했거든요. 또 한 명의 플레이어가 피해 게임에 참여합니다. 이때 진짜 섬뜩. 파이가 재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머니 챌린지는 오름차순 게임입니다. 오름차순은 각 플레이어들이 부른 숫자를 오름차순으로 최대한 길게 배열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들이 비공개 이탈로 순서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플레이어들의 순서가 정해지면 한 명씩 투표룸에 입장해 1에서 10 중 하나의 숫자를 랜덤으로 배부받습니다. 랜덤 숫자 배부가 끝나면 플레이어들은 정해진 순서대로 1에서 10까지의 숫자 중 원하는 숫자 하나씩을 부릅니다. 숫자가 하나씩 불릴 때마다 모든 플레이어는 원하는 빗자리에 해당 숫자를 기입합니다. 플레이어들은 오름차순으로 가장 길게 이어진 칸의 개수를 승점으로 획득합니다. 두 라운드의 승점을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의 핵심 포인트는 그러니까 내가 번호를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어떤 번호를 부를지를 예측해서 배치하는 게 중요한 거야. 사실상 팀플이지. 연합을 하면 충분히 주작을 할 수 있는. 그치. 여기가 약간 정치 게임. 완전 정치 게임. 근데 무조건 팀전이네. 머리가 다들 진짜 빨리 돌아가네요. 저는 방금 팀전이라는 생각 못 했거든요. 승차순을 시작하겠습니다. 입찰 모아서 할 거예요. 입찰? 입찰 모아서 해야죠. 돈 모아서. 일단은 선생님 눈 안 마주쳐줘. 이거는 어쨌든 내 편이 많을수록 좋은 아니요, 이거는 해명할 게 있어요. 지민이 누나가 유리사를 막 그러고 나서 진영이도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지민이 누나 좀 별로라고. 그걸 실제 남자 팀한테도 얘기를 했단 말이야. 맞아. 진영이가. 근데 유리사한테까지 팽을 당해버리니까 기분이 되게 컴다운돼 있었어요. 지민 누님이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감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저는. 상황이 많이 꼬였네, 지민 누님이. 인플루언스가 돈 많이 받았을 거고 파이까지 넘어간 파이님도 뭐 잘 나가시는 그런 것도 느끼고 다행히는 내가 할 수 있어. 또 출근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리사님을 계속 의심해. 리사님이 또 때리고 싶어 하는 상황이야. 이네. 근데 지민이 좋은 컨택이다. 파이드님 딱 왔을 때. 맞아. 이쪽 그룹은 지금 지민님이랑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저희는 안 한 지 좀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요게 또 얘기할 게 리사가 아예 태도가 저랬었던 게 나는 이제 게임 자신 있으니까 이게 첫날 이미지를 자기가 잘 박았다 생각을 해서 안 움직이더라고. 그러니까. 콧대 높게 살짝. 맞아. 그래서 이제 승진이 형이랑 그 윤비가 컨택을 유리사랑 많이 해버리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약해진 파이랑 지민 누나는 내가 감아버리고 진영이는 솔로 플레이 하고 싶은데 어쨌든 너도 팀 필요하다 해서 얘까지 다 감아버린 거야 우리가. 그래서 완전히 완전 그 깡패들이네요. 네, 거의 뭐 이제 조직이에요, 조직. 승자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었어요. 왜냐면 판도라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기 때문에. 과소비가 있더라도 이기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5,000원을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총 얼마를 입찰하시겠습니까? 5천. 5천을 입찰하시겠습니까? 아 총알 많은 사람은 달라. 그러니까. 입찰 안 했잖아. 저쪽 입찰 안 했으니까 차라리 내가 입찰을 해서 줘버리고 그러니까 더 가지. 1라운드는 저희 쪽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우리 무조건 유리사를 꼴통으로 만들잖아. 가져가자 해서 그냥 안전. 한쪽 연합에서 2차를 다 가져오면 13579, 2468 그걸 다 정할 수 있는 거야. 순서를. 1라운드 1, 3, 5, 7, 9번 넉스님이 2, 4, 6, 8번 플레이어 순서를 획득했습니다. 끝난 거 아니야, 이러면? 유리사 바로 다음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격자로 놓는 게 견제하는 데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이나 여기 파이 넣고 이렇게 할게요. 1라운드 플레이어 순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이 순서 약간 의심 가는 순서라고 보면 되는 건가? 그런 거 같아요. 제일 신뢰 못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실은 지민이 누나랑 파이가 완전 신뢰가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앞쪽에 배치를 해서 우리 말대로 잘 움직여줄지 저는 그걸 테스트 해보고 싶었고. 1라운드 시작 전 순서대로 투표를 이게 진짜 귀여운데. 맞아. 각자 시트 해당 수량칸에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번 판 우리 3명이서 연합해서 하는 거니까. 오 스파이. 난 이쁨이야. 저는 저는 1번 뽑았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했네요. 지민이가 나한테 1분이라고 그러는데 지민이가 1분이라고 아니 굳이 여기서 장난을 치더라. 그러니까 팡이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떠보고 그럴 때까지 끝날 때 나를 의도적으로 배려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저쪽 팀 갈게.
유리사가 1이고 미나가 9래. 근데 사실 파이님도 숫자가 좀 되게 좋아요. 10이니까 1이랑 똑같이 좋은 거잖아요. 그치. 그럼 일단 유리사가 숫자를 뭘 부르는지. 그게 숫자를 선택하셨습니까? 네. 유리사님이 숫자 5를 불렀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5를 불러버린 거야. 이게 제 생각에는 유리사가 잘하는 게 왜냐하면 자기 방어를 할 거면 1 하니까 이게 남들이 예측이 되는데 저희가 5, 6, 7 만약에 이런 구성이었을 때 5를 툭 하고 던져버리면 이제 저희 중간이 다 꼬여버려가지고 진흙탕을 약간 만든 거 같아요. 만들어버린 거야 제가. 박재민님은 투표룸에 입장해 숫자 하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뭐 부르실까? 6을 불러. 우리는 여기 끝을 넣어. 우리는 6을 끝에 넣어. 그리고 우리는 다 5 하는 거야. 아 근데 너네 숫자가 그러니까 저거 말이 안 돼. 아까 덱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챙겨야 될 사람이 많으니까. 나는 그냥 안전하게 10으로 가고 그 다음 사람이 하는 게 더 확실하게 중요하겠다 해서 그냥 가장 보수적인 숫자를 불렀던 것 같아요. 박재민님이 숫자 10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딱히 고민할 필요 없긴 해. 박재민님의 숫자 10이 모두 끝났습니다. 나는 더 오른 그 가운데 있고 10 하나 있고. 근데 그러면 가운데 쪽 거 있으면 저쪽 우리 한번 나쁘지 않고 그래서 내가 6을 할까 하고 호지미나님 부르실 숫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6으로 하겠습니다. 후지미나님이 숫자 6을 불렀습니다. 여기 진짜 3명이니까 숫자를 조합하기 되게 편한 거야. 그지? 너무 편한 거지. 3명도 얼마나 깔끔해. 끊기는 게 아직까지 없잖아. 근데 뭐 사실 6은 어디다 붙일지 명백하긴 한데 아닌가? 좀 간격을 더 붙이는 게 낫나? 그러니까 거의 연기 났어. 이게 생각보다 너무 헤비지. 많아. 저 같은 경우는 조건이 많은 게 하이하고 지민한테 신뢰를 사야 저희 쪽으로 제가 만들어보려서 그들을 10점도 만들어줘야 우리 쪽 사람도 살려야 되고 유리사도 죽여야 되고 이 세 가지 조건을 제가 다 하려니까 막 머리가 터지려고. 그리고 또 다들 각자만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생각 오면은 설득해야 되고. 또 이제 제가 어쨌든 조금 의견을 많이 냈는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있었던 거지 사람들이. 근데 이거 서바이벌인데 저 새끼 믿어도 되나? 약간 이런 거. 나의 목숨줄을 맡겨도 되나? 그러니까. 다음 차례인 덕스님은 투표룸에 입장해 숫자를 불러주십시오. 유리사가 어떻게 했는지 가다감이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어. 덕스님이 부른 숫자 6 기입이 모두 끝났습니다. 현성주님이 숫자 2를 불렀습니다. 성주 좀 끊겼어. 왜냐면 성주 형이 저 때 저희랑 소통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꼬였어요. 1라운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뭔가 같다. 머니 챌린지 현재 1라운드 게임 결과 1등은 박지민, 파이, 넉스. 우리 이때 아주 그냥 뭐 호재였죠. 박지민이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어떤 게임인지 모르니까 1등 와 되게 좋다. 이게 그림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10을 한 번 더 걸면 지금 이제 5명 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순서를 2, 3, 5, 1로 불러버리면 이제 남아있는 칸수가 5칸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 뒤는 다 저희 팀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이길 수 있다. 네, 이길 수 있는 좀 찾았거든. 6을 여기다가 잡아. 너가 들어가서 10 갈겨버리고 지민 누나는 2, 3, 5, 1, 7 요렇게 해서 살 거고. 와. 근데 또 유리사 꼴찌. 유리사는 못해 저걸 못 먹어버려. 나 유리사가 1이란 걸 저희가 정보를 알고 있었으니까 2, 3을 불러버리면 1 옆에다 바로 적을 확률이 컸고 그 다음에 5로 채운 다음에 1로 탁 해버리면 이제 그 빈칸에 1로 끊어버리는 용으로 쓴 거예요 제가. 10점에서 9점은 우리가 다 먹어갈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럭스가 저한테 준 숫자가 2, 3, 노래 왜 이래 노래는. 알차게. 불안했구나. 불안했었던 거야. 동물의 왕국 노래였는데. 잘못 적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략이에요? 근데 저희도 이제 굉장히 난감한 게 1라운드 때 5천만 원을 태운 장본인인데 지금 저기서 꼴찌가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1라운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날 사실 지민 누님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본인이 잘한 게 아니고 만들어준 거네요. 입찰을 원하는 플레이어는 투표룸으로 입장해 주십시오. 1라운드에서 박지민님 10점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약간 칼춤을 주시는. 이제 칼춤. 유리사의 칼춤이 나와. 하지 하다가
약간 믿던 안 믿던 뻥을 치면서 이제 좀 몰아가보자. 지민 언니 2라운드 합해서 총합 꼴찌로 만드세요. 네, 합해서. 뭐야, 협박하는 거야? 끝이야 저게? 한 명씩 불러서 근데 이걸 우리한테 이제 안 보여준 거지. 아, 그러니까 저 카드에 이제 뭔가 확정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있는 줄 알았구나. 맞아. 수분을 따라가기 싫죠? 그렇죠. 근데 자기 아군한테 저러고 있는 게. 주표님 따라가고 싶어요? 아니요. 싫죠? 지민님 꼴찌 만드세요.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어떻게든 지민이를 끌어내려야 돼. 다 넘어갔네? 우리 셋은 그래서 긴급 회의. 네, 제가 하면 2,000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의 유대감과 신뢰를 쌓기 위해서 내가 입찰을 하겠다, 내 돈으로 1,000만 원 입찰하겠습니다. 모두 메인 홀로 모여주십시오. 하승진님이 1, 3, 5, 7, 9번, 유민님이 우리가 돈 존나 썼어. 아, 입찰 실패했네, 지민이. 돈 안 썼어도 됐는데 지민 누나 돈을 일부러 태우려고 한 거예요. 맞아. 박지민님부터 랜덤 숫자를 뽑고 각자 시트 해당 수장판에 기발이발 지민이님 표정이 안 좋네. 왜냐면 휘둘리고 있어요. 나는 지금 진짜 너 하나 믿고 있거든? 진영이. 아, 진영이도. 보통 아니야. 뱀이하죠, 쟤도. 나 1번. 너 몇 번이야? 넉성님은 진짜 믿었나 보다, 지민님이. 나는 믿었어. 믿을 수밖에 없지. 공유해주는 거. 무슨 숫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10번입니다. 박지민님이 숫자 10을 불렀습니다. 이 10을 한 칸에 남겨서 나머지를 버려서 9점을 갖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었을걸요? 무조건 나 말고도 10을 맨 뒤에 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만점을 받을 각오를 하고 10을 마지막에 썼던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몇 번째야? 지민 누나 운명이 바뀌는 그 얘기였습니다, 여기가. 아 근데 5번 아니면 6번에 적는 게 좋겠네. 6 썼어요? 6 썼어요? 안 썼어. 누나 여기 9죠? 9, 90인가 이렇게 되죠? 확실하게 알려줄게. 6 여기다 써요. 6을 네 번째 써요. 넉수형도 지금 다 여기 6을 네 번째 쓴 전략을 썼어요. 저희 생각에는 6 여기가 최선이에요. 그러면 다시 확인하면 되는데, 지민님은. 그렇지. 확인 안 진영이를 더 믿으니까. 처음에 설득력 있게 들려서 거기에 6을 썼죠. 와, 이게 안 돼! 패착이네. 이게 이제 빌드업이 패착으로 됩니다. 진영이를 믿었네. 넉스를 믿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5번, 6번 했으면 사실 5번에 적었어도 약간 이건데. 누나 어디다 했다고 6을? 제가 칸수 잘못해서 잘못 알려줬는데 아니, 개 점점점인데, 진짜? 얘기 좀 할까? 아, 얘기 나오는구나. 주부님 가는 거 봤죠? 오늘 가고 싶어요? 가기 싫으면 무슨 수를 써서든 지민님 꼴찌 만들고. 지민님? 근데 그러려면 지민이 형 5점 따고 유리사님 10점 따야 돼요. 가능성 있어요? 아 그건 제가 알바 아니죠. 와, 진짜 세긴 세다. 5점 만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점수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여기서 끝났어. 머리를 썼어야 돼. 너무 나버렸구나. 다 지가 감은 줄 알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넉성님은 딴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 녹스. 잠깐 봐봐. 4, 5, 6 중에 하나만 정해줘 아무거나. 4로 가도 될 것 같아. 어쨌든 4로 가고 만약에 민우님이 5로 가고 약간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7이 없는데 저게 왜 붙는 거예요? 4로 갑니다. 7? 뒤로는 건너뛸 수 있어. 4, 5, 6, 8 이렇게 붙을 수 있다. 아, 그치.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 네. 아, 6688 가는데 이게 붙은 건가 싶어서. 그건 붙는 거야. 높기만 하면 붙는 거야. 아, 넣기만 하면? 높기만 하면. 힐이 없어도. 이제 이해했어요.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게 왜 붙은 거지? 오케이. 몇 번 4예요? 윤비 형 4예요? 4, 4. 왜 4요? 왜 4요? 윤비가 4 하면은 민아한테 5 하라 그랬고 지민이한테 끌려 그러는 거죠? 지민이한테 끌려 그러는 거죠? 아, 우리 지만이 얼마나 힘들었을꼬. 그러니까. 뭐 할 거예요? 여기서 얘기 안 해준다? 중립을 유지해서. 갑자기.
입장을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결정을 못해서 아직 못했어요. 생각 정리할 시간 조금만 주세요. 아직 지금 타임 좀 자기는 너무 무섭다. 왜냐면 최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번에 꼴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좀 조심스럽다 이러면서 끝까지 본인 번호를 공개를 안 하셨어요. 머니 챌린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머니 챌린지 최하위 플레이어는 유리사님입니다. 그 진영이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 옥스가 저한테 6을 5번째 아니면 6번째 넣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진영이가 들어가기 전에 와서 확실하게 해줄게. 6 여기 됐어요. 진영아, 이거는 담근 거 아니야? 담궜어. 아니 솔직히 나는 진영이가 실수로 저랬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고 저 똑똑한 애가. 근데 웃긴 게 또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또 우리가 진짜로 원하던 결과가 우여곡절 끝에 나타난 게 유리사는 지민 누나를 고를 가능성이 이빨 커진 거지. 그렇죠. 최고의 그 그치, 결과가 나온 우리 거지. 결과에는. 맞아. 원하는 대로 다 흘러갔네. 다 흘러가 버렸어. 그러니까 지민이님이 지금 꼴찌를 안 했어도 마음이 먹 같은 거야.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찍힐 걸 알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동 1등을 했었어야 돼. 맞아. 1등밖에 그게 없어서 탈출. 공동 1등을 못하게 우리가 만들어버린 거야, 그냥 아예. 첫 번째 머니 챌린지 우승자는 넉스. 예. 넉스는 1등. 와, 근데 10점 깔끔하다. 와, 깔끔합니다. 깔끔하다. 퍼펙트 게임이었네. 굉장히 살벌합니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 콧대를 어쨌든 와중인데? 아주 그냥 바로 겁박을 해버리면 유리사가 그냥 박살 내버리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컨트롤하고 휘어잡아서 이제 저희 손에서 놀 수 있게 판을 만들어버렸던 것 같아요. 이 팀 갔다 저 팀 갔다가 지민 누나에 갔다가 유리사한테 가서 막 회유했다가 정보를 공유하고 6번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사로 가서 털자. 사로 가면은 응원하게 치게 만들어야 된다. 무조건. 맞아. 내가 선택을 실수한 거야. 솔직히 말하면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게임. 유리사 씨가 모두가 낸 협박에 통했구나. 그거에 너무 방심을 맞다. 근데 사람의 심리파 그런 걸 놓쳤던 것 같아요. 그런 지능이 좀 딸리는 대신에 아니. 유리사 본심 아니야. 유리사님은 지금 바로 투표룸에서 데스매치 상대 2명을 지목해 주십시오. 지목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박지민. 이게 오해. 제가 갔다 올게요. 이거는 그거 같아. 왔어? 망했다. 넣었어 지금. 망했다. 유리사님이 지민 언니 지목했어. 지난 플레이어 유리사님이 지목한 플레이어는 박지민님, 현성주님입니다. 아 진짜? 누나가 일단은 여자들하고 얘기해서 표를 모으고 또 누나한테 표를 주고 어쨌든 오늘 누나를 좀 도우려고 했었던 게 있으니까 마무리 작업. 진짜. 아니 진짜 미안했어 저 때는. 왜 6 잘못 적어가지고. 히든 메뉴판 구매하시겠습니까? 구매하겠습니다. 필수죠. 투표 스테이권이 강권이지 또. 투표 스틸권 하나랑 2개나 샀어? 박지민 씨의 표를 확률은 이제 제로네 진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이 샀다. 뭔가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너무 막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눈물이 막 날 것 같고 미안해. 너무 외로웠어요. 유리사님이랑 이제 꼬이기 시작할 내가 때부터 사실 그거하고 막 자존심 다 섞인 마음에 죽여버리겠다. 박지민 멋있다! 빡쳤다. 유리사님께 지목을 받은 박지민님과 현성준님 중 데스매치를 치러야 하는 탈락 후보는 뻔히 보입니다 이거. 그렇죠. 가보자고. 가 너무 얄미웠던 게 데스매치 하기 전에 제가 잘해봐요 이런 식으로 말했더니 왜 탈락됐어? 그러니까 후보가 2명이잖아. 왜 언니가 왔냐고. 시간 나를 뽑았으니까 내가 유리사, 박지민 두 플레이어는 1대1 데스매치를 치르겠습니다. 오늘의 데스매치는 컬러 턴입니다. 이 게임은
칩을 넣으면 색깔이 바뀌는 지뢰가 숨겨진 게임판에서 자신의 색깔치로 먼저 사목을 만들어야 하는 게임. 사목 게임. 플레이어는 번갈아가며 칩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모든 tip은 전후좌우 또는 대각선 방향으로 한 번에 한 칸씩 이동됩니다. 난이도 높은 오목이네. 판 위에 놓여져 있는 칩은 가로 한지가 3개씩 총 18개의 칩과 숨겨져 이게 있습니다. 약간 변수. 자신의 색깔칩으로 먼저 사목을 만든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박지민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하네요. 칩이 체인지 되었습니다. 어이구. 감정. 유리사님 차례입니다. 변동 없습니다. 박지민님 차례입니다. 칩이 체인지 됩니다. 칩이 체인지 됩니다. 와, 공격적으로 칩이 체인지 나네. 됩니다. 그러니까 제 전략은 일단 유리사 쪽에 있는 가까운 것들을 다 외워서 지뢰로 걔 말을 다 옮겨버리면 검은색으로 바뀌니까 말을 많이 올리는 것보다 그냥 내 말로 바꾸는 게 더 좋겠다. 잘 썼네. 똑똑하다. 칩이 체인지 됩니다. 박지민님 차례입니다. 야, 속도감 좋다. 그러니까. 박지민님의 플레이로 이제 스타일을 확실하게 파악하게 됐고 여기가 지른지 아닌지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정보를 알려주면 안 되는 건데. 변동 없습니다. 박지민님 차례입니다. 두 번째 줄 제일 아래 제발 넣어줘. 아이고. 변동 없습니다. 흰색만 딱 보면 유리사님 되겠다. 차례입니다. 와 저걸 칩이 빼가네. 체인지 됩니다. 한 번 났던 것은 모두 기억했습니다. 와. 아이고. 끝났어. 유리사님 차례입니다. 끝났어. 자목이 완성되어 유리사님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잘한다. 잘했어. 유리사님 잘하네. 인정, 인정. 진짜 멋있다. 유리사님 잘한다. 잘한다. 기도하고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택의 데스매치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데스매치에 패배해 탈락하게 된 플레이어는 출근 아예 저쪽으로 갔구나. 출근은 완전 이제 저희 쪽이야. 그래서 걔 행동이 이해가 되잖아 이제. 오늘만 버티면 지민 누나 돌아오시는 거였는데. 만약에 우리가 방으로 투입할 수 있는 과감한 작전을 펼친다 그러면 누구 제일 먼저 타겟으로 약간 핀치 칼트로 봤을 때 엠비님 아니면은 그렇죠. 습격의 달을 대비해서 이제 멤버 구성을 해야 되니까. 진짜 위험했다. 다 안 자고 있었는데. 지금 도착해서 되는 거 아니야? 들어본 것 같아. 이게 이제 그 이름을 불리면 안 되니까 최대한 미장을 했던 거예요. 이름을 불리면 자동 탈락이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꽁꽁 감출 수밖에 없었어요. 들어갔어. 나가서 방석 좀 챙겨올게. 이때부터 이제 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얘네 다 자는구나. 경기 안 해요, 이제. 주머니에 넣고 막 방석 들고 난리 났네. 일단은 현지가 가서 뭐 윤규 씨 잠시만요. 윤비 씨 잠시만요 해가지고 말 시키지 말아주세요. 계속 그리고 오면은 보고 진영이 바로 열어주고 문까지 다. 확실하게 지금 짜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말고 따라하세요. 윤빈님 잠시만요. 윤빈님이요. 제가 용인데요. 신발 신고 나와주세요. 담배 많지만. 자, 무슨 생각을 해? 뭐 하는 거야? 실은 그때 좀 많이 설렜습니다 나갔을 때. 잠들기 설렜대. 갑자기 나오세요. 나오라고 하는데 홀린 듯이 나왔어. 아 진짜 홀리는 듯이 나갔어. 또 존재하는구나. 담배 챙겨드릴게요. 치마 챙겨드릴게요. 가방 챙길게요. 바지. 아직도 모르겠어? 아 왜 이렇게 귀엽냐? 야 이게 무슨 자리
나오시는데 팬티만 입고 나오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담배를 많이 뿌려오지 않았어요 이때? 승진이 형 거 새갑. 새갑밖에 안 뿌려갔다고? 새내가? 되게 많이 뿌려갔는 거. 오늘 습격의 날이야. 뭐? 피해 게임 이제 3화 리뷰가 끝났는데요. 정말 3화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일단은 긴 말 하지 않고 지민우님 떨어졌고 윤비 형님 저희 팀 합류해서 습격의 날로 가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는지 바로 4화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윤비 씨. 네? 아직도 모르겠어? 방송 납치된 거야. 일단 소개를 바지 좀 입자. 야 인간적으로 이건 진짜 아니잖아. 이게 진짜 아니잖아. 뭐라도 챙겨오셨지. 우리는 맨몸으로 왔어 진짜. 하기야 난 순발력이 있었지. 뭘 순발력이 있어. 저는 병신인데 이게 순발력이 있는 거야?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밤에 가서 우리는 감춰야 돼. 난 어제 왔잖아. 우리보다 일찍 시작하셨대. 하루 일찍 시작했어. 이것도 없었어. 텐트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이것도 다 만든 거. 여기 완전 뭐 호텔이죠. 5성급 호텔이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습격의 날이라는 게 있어. 근데 저택의 상징이라는 게 있대. 그걸 우리가 만약 파괴하면은 저택을 우리가 먹어. 내부 플레이어와 외부 플레이어 이렇게 나눠진다고 들었잖아. 그렇게 했을 때 실은 마음이 되게 복잡했습니다. 역시. 하나 지금 알아야 될 게 네. 지민이가 우리 멤버였어요. 근데 지민이가 오늘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불리해. 지민이가 투입된 거였구나. 이제 모든 진실을 왜 여자인 그 지목을 했지? 왜냐면 그 둘 사이에도 분열이 있었어. 정확하네요. 저희는 의심했던 게 지금 유리사님을 제일 경계하고 있고 저희가 일단 남자 팀이 단합이 엄청 세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그쪽은 저를 되게 믿어요. 바로 이제 바로 맞네. 화났네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 윤비 같이 들어온 거 아니었어? 나 바로 뻗었거든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11명인데 이틀 됐는데 7명 남았어요. 7명이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내 느낌상 전혀 눈치 못 챘구나. 전혀 모르고 알고 있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 윤비랑 출구 공통점이 뭐지? 래퍼. 조심해야겠다 나 랩 안 할게. 그러니까. 절대 랩하면 안 돼 여기. 아 미나 너무 귀여워. 밥 안 먹어? 먹어요. 상추까지. 여긴 누가 요리 담당이었어요? 진영이가 처음에 요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진영 말고 이진영. 근데 진영이가 약간 헛똑똑이야. 맞아. 요리를 잘 못해. 뭐 잘 못하더라고. 존나 많은데? 저희 눈치챘어야 돼 저걸. 와 많이 가져갔다 싹 다 우리. 가져왔어. 이 새끼 좀 숨어있네. 그 음식 나온 젓가락 뭉태기 없었는데. 이런 건 이제 눈치를 확실히 챘군요. 근데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돌아다니다가 진짜 재밌는 거 딱 발견했는데. 이제 막 사라지니까. 혹시 뭔가 이상했어. 땅에 있는 바닥에 희미하게 레일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끝까지 안 닫았나? 뭔가 문 같은데? 그래서 당겼는데 슥 당겨주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비밀통로예요. 끝까지 안 당겼나 안 밀었나 보다. 진호 형님이. 그러니까. 존나 별건데? 와. 이거 근데 찾아낸 것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저희 분이 용기네. 봤어요? 그 무조건 여기 통해서 음식 가져가는 거네. 그치. 맞네. 어잉? 근데 이 새끼 다 얻는 거야. 야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저기. 아예 있네. 누구냐? 똥났네? 그러니까 자꾸 걸려 쟤한테. 여기 원래 내가 잠궈놨었는데 자물쇠가 엄청 잠겨 있더라고 그 다. 정도 아니라 여기 자물쇠가 있길래 내가 번호를 풀고 다른 번호로 바꿔놨어. 번호를 또 풀었다고? 야 유리사 대단하다. 잘한다. 너무 잘한다. 저택 외곽 위주로 좀 찾아다녔어요.
호텔 외곽 위주로 돌아다니다가 옥상에 갔는데 문이 있더라고요. 맞아. 얘를 봤더니 이제 안에 지하 저 미로공간 통로를 찾았다고? 다 파악했네. 네, 책장이랑 연결된 문을 확인하고 네, 그게 이제 잠겨있지는 않고 이렇게 안에서만 열 수 있게 열쇠가 이렇게 있어서 걔를 제가 열쇠를 빼버리고 책장에 있던 자물쇠를 가지고 와서 전달을 했어요. 이게 엄청난 복선입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자물쇠는 내가 잠근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얘가 스파이다. 그때 확신했어. 한 번 들었어요. 언제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어? 나 첫날 답을 대했어. 오자마자. 구라죠, 저건. 그쵸. 어제 발견했거든요. 뻥카죠, 뻥카. 진짜 막. 뭘 찾아? 뭘 찾아? 있다. 난 어제 대신했으니까. 와. 내가 무슨 대신했지? 성준은 포커만 잘하는 거 같아. 아니 이게 사람들이 다 방송이니까 방송 재밌게 해요 해놓고 다 찐텐으로 나와. 아침 왔다 아침. 일단은 한 끼를 완전 든든하게 먹어야 해요. 한번 불필 때 지금. 아, 아직도 기억나지 이거. 어딨어? 이거 부담하면 힘들어요. 잘해, 잘해. 또 생존남녀 또. 아, 순식간에 그냥. 이 형님 잘 되라. 적응을 잘하더라고요. 약간 윤비가 지금 막내 느낌이다. 근데 여기는 이제 들어온 순서대로 짬이에요. 예. 우리가 조금씩 하던 거를 다 했네 혼자 그냥. 제가 그 미국에 캠핑, 사냥, 보이스카우트. 또 여기서 나와. 서바이벌, 수영, 아니 제스처 왜 저렇게 병신 같냐? 6가지 하였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한번 밥을 먹어봅시다. 사실 여기는 미션이 딴 거 없잖아요. 밥이 제일 중요해. 우리 어떤 메뉴를 할까요, 형님? 내가 생각한 거는 스팸이 짜잖아. 쌀 달걀 그렇다. 그러니까 다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개밥이죠, 개밥.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뭐 그냥 싹 다 비벼서 먹는 거지. 마법의 가루는 홀로 들어가는구나. 예. 여기 활용 점정으로. 이거 맛없다고? 말이 안 돼. 맛없을 수가 없다. 자, 여러분 드시면 됩니다.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 보이는데? 진짜 맛있었어 저거. 와, 맛있겠다. 야 진짜 맛있었어 저거. 자, 과연? 뭐가 좋지? 오늘 습격의 날이야. 아, 드디어 왔다, 이제. 습격의 날이야. 오늘은 습격의 날입니다. 피해저택의 습격해 드디어. 저택의 등재를 파기하면 저택의 새로운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진짜 갖습니다. 맞아, 진짜 맞아. 습격은 해가 지면 시작됩니다. 습격 허용 시간은 60분. 와. 습격의 날에는 어떠한 무력도 허용됩니다. 저게 좀 파기에 대한 상징은 좀 세게. 쫄리더라고요. 와, 되게 나네. 상징은 빛을 따라가며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빛? 가면 뭐가 있나 보네. 저택을 차지하고 싶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상징을 파괴하십시오. 계속 고민했거든요. 일단 저택 처음 왔을 때부터 피라미드처럼 생긴 그게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아, 눈썹이 좋다. 추호가. 첫째 날 이 피해 저택을 좀 수색을 했을 때 서랍장 같은 곳에 그게 진열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었어서 와, 또 봤구나. 아, 저 봤었어요. 아마 우리가 부셔야 되는 게 있다면 그거지 않을까? 처음 거가 여기잖아. 거기 딱 그 책장 한가운데 빛이 통하든 빛이 나든 할 거야 진짜. 두 번째 거가 여기 있어 여기. 책장 옆에 그 데코레이션처럼 이렇게 있어. 지금 잠가놓은 그 책장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잠가놨구나. 아 그러니까 이게 문이 거긴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힘으로 대충 몇 번 당기면은 무조건 부서져. 세 번째를 나는 세 번째가 진짜 어디지? 그 하나가 우리가 가본 데는 없을 거야. 층별로 하나씩 있거든. 3층에 하나 있고, 그 2층 여자 방에 하나 있고, 그렇게 하면 나머지 하나가 1층에 있다는 확률이 큰 거지. 1층 아니면 정말 옥상인데 내 생각에는 1층이라면은 야외에 있을 수도 있어. 1층에 혹시 오, 날카롭다. 소 확실히. 그런데 기억나는 거 없어?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그 저희가 책장 쪽으로 가서 제가 자물쇠를 따고 가야 되거든요. 동굴로 진입해서 저희가 예상하는 곳에 제가 가고 그리고 형님이랑 그 현지는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모르는 그걸 찾을 거고 얘 3층 가고 내가 그 남자 방으로 일단 한번 가볼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막말로 납치 당했다.
근데 감옥에 있다가 지금 나왔는데 시간이 별로 없다. 프리스타일로 육들이 있으니까 그쪽을 최대한 교란시키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녹스는 일단 저랑 끝까지 가기로 해가지고 그때. 근데 확실히 너가 킥이긴 했다. 저기서 핵심 포인트긴 했다. 그들은 제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 확실히. 저희가 쌓아왔던 우정, 우리의 의리. 아니야 봐봐. 그렇지. 100% 지심이었어. 저는 정말 자신이 100%입니다. 윤비 형님이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 쪽에 협조를 잘해줘가지고 이야기가 잘 끝났어요. 그러니까. 꼭 차지하자. 다 그건 우리냐. 차지 안 한다면 우리 플랜이 없어. 해야 돼. 이때 이제 너무 절박해가지고 옷에서 이제 옷도 이제 다 찢어버리고 싶어. 너무 이거 쩐내도 너무 나고. 아 근데 이게 진짜 쉽지 않았어요. 그래 이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저도 유니티 출신이고 해서 좀 힘들진 않았는데 나 옷도 나 첫날이라고 아끼는 거 입고 왔는데. 저 바지 비싼 바지래요. 그러니까. 스타일로 입으셨네요? 죽었어 지금 지금. 저 기모래요 기모. 패셔니스타네. 아 진우 입고 있는 거야? 오케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부장님 30분 뒤 저택으로 출발합니다. 저택에 드디어 제 메인이다. 야 상상도 못했다 진짜. 재밌겠다. 하십시오. 습격에 성공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생존지를 정리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주십시오. 아 이때부터 이제 흑화하기 시작하죠. 푸시지 말고 숨겨놔. 다시는 안 돌아온다니까? 혹시나 졌을 때 어쨌든 간에 뭐 그러니까 숨겨놓자고. 우리만 아는데 숨겨놓자고. 혹시나 습격에 실패해서 다시 돌아올 상황에 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오빠 처음에 그 미션 한데 있잖아. 의자 설치해놨던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애초에 그런 생각 자체가 썩어 그렇죠. 용납이 안 되죠. 스스로 배수해지는 치자. 뒤를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오케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아 씨발. 똑같은데. 점점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쟤 지금 칼로 찍는 거야? 걔 비가 오냐 진짜? 근데 다들 이때 망설이는 거예요. 맞아. 아니 뭐 망설일 필요가 뭐 있어. 우리 안 올 건데. 식량도 까가지고 던져놓고 주워 먹을 거면 인정. 그렇게 되지. 야. 우리가 인성욕을 얼마나 했는데. 지배하고 있다. 백사 이거 뛰어줘. 이 형님 너 확실하네. 아 저 의자 찢은 게 덱스였구나. 야 목포 이거 뿌리면 됐나? 너였구나. 이거 얘기할 거 하나 있어. 이거. 너였구나. 잠깐만 이거 우리 짚고 넘어가자. 네, 이거 얘기할 게 있는 게 저 때 그 제 입장은 뭐였냐면은 이 사람들을 내가 본 지 한 12시간에서 채 안 됐고 그렇죠. 마음은 여기 있는데 나도 씨발 여긴 돌아오고 싶지 않게 만들어야 돼. 그렇지. 스스로 배수해지는 진짜. 네. 근데 제가 촌나실하게 그 우유 묻은 목포에서 최악이거든요 이거. 근데 너였구나 그게. 근데 저는 오히려 윤비 형님이 이렇게 해줘서 좋았어요. 왜냐면 사실 윤비 형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거든요. 맞아. 넉스 형님 막 이렇게 막 승진 형님을 설득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혹시나 허튼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렇지. 리스크가 크다 했는데 우유 바로 목포에 뿌리는 거 보고 오케이 당신은 이제 우리 팀 이렇게. 아 뭐야 프링글스 안에 남아있잖아. 오빠 그것도 아니면 희망으로 놔두자 오히려. 선물. 여기 그 정도 인간적이다. 요 정도 남았거든요. 이거 있잖아 여기 이거 개트롤이었어. 아 진짜 짜증난다. 오늘은 샤워합시다. 아니 오늘은 수영합시다. 원래대로 됐어 지금. 이게 또 그 웃긴 게 나 같은 경우는 제일 적게 있었잖아. 네. 그래서 나는 뭐 또 죄송하다는 말씀 한번 해드리죠. 야생지에 제일 적게 있었어 이 시점에서. 아니 제가 봤을 때 윤비 형님이 제일 꿀 빨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꿀 빨아. 제일 호텔적으로 얘네들이 다 만들어놨고 그치. 납치됐고 근데 그 당일 날에 12시간도 안 돼서 습격의 날이야. 습격. 재밌는 것만 다 하고 있었어. 거의 지금 약간 윤비 멘트를 보면은 덱스랑 같이 한 4일 있었던 것 같아. 진짜. 덱스는 악에 바치는 거 인정하거든? 근데 저는 12시간도 안 된 애가 뭐 이제 씻으러 가야죠 이런 멘트 하고 있고 악에 바친 것처럼 모포에 우유를 먹고 있고 뭐니 도대체. 내가 얘기하겠어. 나도 이거.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 내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나도 갈팡질팡 할 바에 확실한 노선 확실하게 노선을 정해서 일단 가보자. 좋습니다. 가보자 했지. 모두 메인홀로 모여주십시오. 잠시 후 저택의 상징을 노리는 플레이어들의 습격이 시작됩니다. 상징을 지키지 못하면 오늘 밤 저택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다 사냥해야 되겠다. 머리만 쓰는 게 아니고 나도 여기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구나. 승우 오빠랑 윤기 오빠가 오는구나. 두 명인데 왜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지? 그래 다 이 생각이었거든. 아예 그 이상은 생각 못했고 전혀. 그럼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선택의 선택을 지키고 도착 100m전입니다. 100m전이야? 여기서 너무 패닉이 왔었어. 아 그래요? 아 이렇게 급박하게 됐구나. 맞아. 그러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상징이 요겁니다. 뭐? 바로 찾았어. 어떤 거? 아 오케이. 와 이거 어떻게 찾았지? 그러니까 제가 판도라의 선제를 받았을 때랑 뭔가 피해 게임의 상징물을 봤을 때는 항상 그 세모 피라미드에 눈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돌다리 건너면서 그냥 항상 봐와서 그러네. 가져가고 싶었었거든요. 그거겠다. 나는 확신이 너무 크게 들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습격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시작했구나. 오. 야, 이때 완전 패닉이었어. 그러니까. 근데 저희도 패닉이었어요. 맞아. 몰랐구나. 저희도 불이 너무 꺼지는지 깜깜하니까. 몰랐어요. 불 다 꺼졌다. 불 꺼졌어. 일단 가보자. 일단 가자. 움직이자. 깜짝 놀랐네, 저때. 여기서 갈라진다. 여기 갈라져. 나 바로 공략. 자 이제 작전대로 갑니다. 누구부터? 녹수가 실질적인 예전에 지금. 맞잖아. 항상 윗대가리부터 쳐보지. 정확하지. 그때 이제 넉스가 그 전날 게임을 하면서 맞아. 이게 실체가 되구나. 모두가 이제 넉스를 리더로 이제 맞아. 인정을 하는 그런 그림이 딱 그려졌던 거지. 살짝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실권자. 증명도 했겠다. 겉으로는 승진이 형님인데 진짜 실세는 약간 넉스 형님. 그렇지. 일단. 덱스 오빠는 그 자물쇠를 얼른 따는 게 목표였고 저와 진호 오빠는 CCTV를 봐서 동태를 확인 후에 움직이자 이게 첫 계획이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소리가. 아이고, 어떡해. 괜찮아? 아유 바닥 이상한 데를 다 삐었어. 밟아가지고. 괜찮아요? 엎어졌어요 아예? 저 들었을 때 빠삭 소리가 나. 아 이때 이거 듣고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이건 그치 딱 느낌이 오죠. 하여튼 내년은 가서 진행해봐. 내가 이렇게 기다릴게. 이게 진호 형이 진짜 멋있었어 이때. 무력을 사용해도 되는데 넉스랑 나는 찢어줘야 돼. 힘을 좀 분산해야 돼. 우리. 맞는 판단이지. 왔는데 이건 것 같아요. 저렇게 빛이 나. 빛이 났어요. 이거 있어. 굉장히 막아야 돼. 하나 더 찾아야 돼. 진영이가 생각보다 적극적이네. 그러니까. 이거 저기 있었어. 위에 우리 가자. 회의하던데 거기 있었어. 근데 저 지하가 진짜 변수가 많은 곳이었던 게 아래, 옆에 뭐 여기저기서 구멍이 뚫릴 수 있는 많잖아요, 구멍이 지금. 너무 많아서. 아, 저걸 너무 조금 더 빨리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 까비. 근데 불이 싹 꺼진 메인 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메인 홀에 아무도 없어? 이때 수비팀도 진짜 좀 급하게 했네. 누구야? 아니 여기 뭐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승진이 어디 있어요? 아깝다. 지킬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됐구나. 와 이렇게 된 거구나. 디영 씨가 뛰어 올라오더라고. 내가 또 던졌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나는 내 역할을 그치, 해냈다. 그치. 전 세계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에게 눈빛이 지금 일깨워주는 뭔지 알지? 눈빛이. 야, 근데 왜 출구 왜 귀엽냐? 아, 야생 가서 눈이 뭔가 동공이 앉혀. 야 앉아. 이게 형님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네, 맞아. 저 허리가 아픈 상태예요. 근데 진영이가 제가 못하는 게 아닌 거 알잖아. 그러니까 그만해. 나 진짜 너 존나 죽여버리지. 진짜 얌전하게 앉아 있잖아. 나 목말라 뒤진 줄 알았어. 배 쪽이면은 이게 허리 쪽에 통증이 가니까. 그러면은 뭐야, 왜 이렇게 해줬어? 아, 형 때문에. 진영, 야. 잠깐 더 나오셨네. 아, 이거 어떡하냐. 와 퓨즈박스 이거 킨 거야? 와 본인이 할 일을 했네.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 해야겠다. 와 이거 몰랐다. 이거 나도 처음. 불리한 싸움일 거라 생각이 됐어요. 와, 대단하다. 형 대단하다. 개멋있는데? 진짜 리스펙. 저기 잘 지키고 있어요? 잘 지키고 있대. 우리 회의실 깨졌어. 우리 회의실. 저기 아 근데 여기 박스가 넉살팀도 있고. 파이랑 형 엉덩이를 막고 있었거든. 지금 물에 들어갔구나. 누구야? 네 안녕하십니까. 에. 거기 있어요? 오 집인지? 지민 씨가 아닌데? 아니고? 이때 무슨 생각했어요? 왜 스태프인가? 약간 이게 감이 아예 안 왔어.
누구야?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자리나 보러 왔어요. 진짜요? 뭔가 깨우식 하구나. 던져버리고 싶었어. 근데 현지가 지금 정글에 한 며칠 있다 보니까 뭐 뵈는 게 없어요. 뵈는 게 없어 이제. 뭔가 좀 이상한 거 느꼈지? 봤는데 절대 이상해. 저는 뭐 튕겨 나올 그래 저 보면 어떻게 갱기냐. 그냥 팥대기까지 있잖아. 앉아서 파악을 했죠. 그래도 막 잡아놓진 않는구나. 아 윤비 형이 왔다. 아, 안 돼! 윤비. 이제 돌아가라. 영상이야? 결과가 어떻게 된 거야? 남자들끼리만 남자들끼리. 와. 나 이거 지켜야 되잖아. 너랑 싸워야 되는 거야? 아니야. 맞아, 내가 얘기 전달해줄게. 이거. 일단 급하지 않게. 쟤네 스파 있거든? 누구야? 유리산 같대. 주여. 근데 이거 이 룰북 내가 순조하거든? 너무 믿고 있어 지금 덕수. 내가 존나 챙겨왔잖아. 그 캠핑장에서. 내가 스파이 백타 이거 갖고 있어도 돼? 야 지켜보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 중요한 게 아닌데 완전 낚여버렸어. 저한테 보여주는데 스파이가 한 명 잡아가는 게 확실했고 그러면 유리사가 스파이일 확률이 높겠구나. 이게 말할 게 있습니다. 저가 사실은 이거 그 아까 막 들켰잖아요. 막 그 뭐지 통로 찾으면서 유리사한테 들키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유리사를 막 포섭하려고 했어요. 같이 게임 하자. 오늘 뭔가 이상하다. 막 했는데 유리사가 계속 저 포지션을 유지하는 거야. 나 근데 나 혼자 게임할 수 있는데 계속 애매한 하필이면 행동을 나 뭐 더 아는데 확신을 안 주는. 네. 이게 뭐지 했다가 방금 유리사 아까 진영이랑 같이 붙어 있었던 거 봤어요. 그게 깨졌으면 제 입장에서는 막 움직이면서 다른 거 지키러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막 이거 깨졌어. 얘가 그냥 설렁설렁 이러고 다니니까 얘 스파이 완전 확실하네 하던 와중에 얘가 온 와중에 거야. 와서 이거 주면서 유리사 같아. 그 제가 완전 낚여버린 거예요 거기. 이상한 퍼즐이 다 맞춰졌네. 진짜 잘했다 형님. 내가 하는 말들을 물리적으로 검증하고 스파이라는 존재가 룰북에서 적혀있고 아다리가 딱딱딱. 이 의심의 씨앗을 심어 놓은 순간 나머지는 알아서 하게 돼 있어. 눈이 굉장히 거만한데요 지금? 저게 그건 나도 지금 어쩔 수가 없어. 너 꼭 필요할 거야. 저때 떠오른다 진짜. 저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교환하자. 내 이해가 깨져. 막 교환해. 이건 내가 지금 줄 수가 없어. 뭔 소리야? 마시 가 있어 마시. 엄마 내가 나를 이걸 깨게 해주면은 내가 이거 줄게 하고 파이어 스타터. 이 코인짜리입니다. 제가 진짜 좋은 거 알려드릴까요? 성종이도 가버리네 그냥? 그렇지. 왜 가? 그치 어리버리하지. 내가 얘기 다 했대. 내가 얘기 다 했대. 서로 얘기해준대. 여기 안에 뭐 스파이가 있대요. 근데 그게 지민이 누나라며. 내가 지민 누나한테 납치됐어 여기. 아니야 저기 가운데 지금 말이 안 맞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한 명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유리사? 남자 쪽이고 아니요? 아니야. 그것도 이제 이거 보여드리고 알려주는 거예요. 뛰어와봐. 지금 너만 뛰어와봐. 이제 상황 파악한 것 같은데 성종님은? 얘기해 주세요. 와봐. 나 간다. 그냥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와 이게 진짜 타이밍이 미쳤다. 유리사님이 스파이예요. 근데 여기는 왜 유리사가 들어져? 틀어진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이제 스파인데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그냥 한 명 버리는 카드로 가서 들리는 거야. 근데 덕수님은 아다리가 맞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화살속의 행동이 또. 그렇게 생각하게. 탁탁탁 맞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일단 얘기했어. 딜. 괜찮은 거예요? 딜. 왜 그래? 리더님. 야, 사진 있어? 윤기 말리다가 깨졌어. 뭘 깨져? 와 이 타이밍에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타이밍이 진짜 오묘하다. 성주가 조금만 더 빨리 와가지고 얘기를 좀 더 해줬으면. 그러면 또 달라졌어. 그렇지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나 아쉽다. 저 건드리고 있었구나 계속. 와 윤빈이 여기 왔으면 잘못됐다. 여기 하승진 있다. 야 절대 못 듣는다. 이제 슬슬 불타기 시작합니다. 와 저때 이제 내가 계속 얘기를 했던 거 뭐냐면 조그만 말티즈 있지. 되게 약하지. 그 말티즈들은 자기가 약하니까 더 크게 계속 짖잖아.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이것처럼. 그래서 나도 계속 얘기했던 거야. 근데 저게 제대로 먹혔어요. 제가 그래 들어와봐 여기 하승진 있다 자신 있으면 들어와 해서 뒤로 갑니다. 뒤로 형님 목소리가 들려서 예상은 했는데 이거 쉽게 끝나지 않겠는데
라고 바로 직감했던 것 같아요. 칼로 자물쇠 부시려는 안 부서지는 거예요. 제가 팍팍팍 치는 게 이 걸쇠 자체를 뜯어버리려고. 그 소리였구나. 근데 안에서 형님이 자신 있으면 들어가니까 잠깐 생각 좀 하고. 근데 제가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때 저 소리가 안 들렸어. 이게 띡띡띡띡 이게. 그 형이랑 막 얘기하다 갑자기 꽝꽝꽝 하더니 그때만 듣고 이 틱틱틱틱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저쪽에 누가 있다고 사실 저는 인지를 못하고 형이랑만 대화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저기에 뭐 덱스나 누가 있다고 인지를 했으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었어요. 루트를 또 다르게 해서 거기 동굴 들어가서 저를 끄집어 내릴 수도 있는 거죠. 크게 안 달라졌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이미 왜냐면 이미 넌 윤비한테 포섭을 된 상황인데 뭘 달라져? 나 좀 살려달라. 덱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같이 깨러 갈까요? 일로 오세요. 했을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그랬을 거야. 덱스가 그래 안 그래? 이거 아까 맞잖아. 깨. 그래요. 이쪽이에요. 일로 가세요. 윤비한테 얘기 다 들었는데 이랬을 거 아니야. 윤비. 뒤에 누구야? 우리 팀이지? 우리 팀이야. 못 보겠어. 와 이제 뭐 몸싸움. 진짜 아파 진짜. 파이. 와 파이. 진짜 멋있었어. 컨셉을 제대로 파악했네 파이군이. 이제 일단 뭐 저는 남자분이거든 여자분이거든 뭐든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딱 오셨는데 되게 말라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되겠는데? 여기서 처음에 현지가 들어온 거야 쓱. 그래서 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파이가 눈치채고서 이제 몸싸움을 시작을 한 거야. 만약에 파이가 몸싸움을 시작 안 했으면 형님도 나도 그냥 당했을 수도 있어. 아니라고 저도 힘이 있는데. 현지 이제 능청 떤다 이제. 오. 그러지 마세요. 저도 힘쓰기 싫어.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벽뒤에서 들었어요. 듣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원래 탁탁탁탁 하다가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이제 개같은 소리였구나. 시작해요. 맞아, 현지가 맞아. 이렇게 위험한 걸 알고. 역습반 왜 그러는데? 미안한데 이게 나 저러고 있었다고. 형은 뭐 지금 상황에서 못 믿는다. 진짜 팔로잉 해줘야 돼. 언팔이야. 이거 언팔이야. 이거 언팔이다. 그때 밑으로 내려간 이유가 저는 그 판도라 상자 거기에 있는 줄 알고 다급하게 내려갔는데 왜 아무도 안 따라오지? 저는 개인적으로 저 때 방송각 잡으시는 줄 알고 약간 난 짐승인 척 하겠다. 나는 방송에 미친놈이다. 약간 이런 줄 알고 막 쇼하는 줄 알았어. 절대 아니고 그 빨리 내려가서 빡 부시고 끝내야겠다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 보고 약간 당황했어요. 나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예전에 내가 어릴 때 귀신 들리는 사람 한 만난 적이 있어. 맞아 그런 느낌이었다.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눈도 안 맞추고 막 눈가 빨리 뛰어다녔어. 그래가지고 귀신 들렸나 봐. 순간 그 생각 했었어 진짜. 말도 안 하고 막. 진짜로.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제. 들어와봐. 가져가봐. 들어와봐. 근데 내가 여기서 얘기할 게 있어. 형은 그래도 평생 운동했던 사람이잖아. 내가 웬만큼 이제 뭐 170, 180, 190 되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서 밀잖아. 솔직히 무조건 다 넘어지거든? 근데 안 넘어진 사람들이 처음이었어. 생각보다 힘이 너무 틀 수가 없더라고. 근데 저는 완전 긴장 상태였어요. 생각보다 너무 큰 거예요. 제 상상보다. 그래서 좀 당황을 해가지고 아까 살짝 뒤로 가서 현지한테 뭐 지금 어떤 상황이야 하면서 살짝 시간을 끌려고 했는데 근데 여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발 가긴 가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저는 이제 몸의 긴장을 완전 풀파워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렇게 휙휙 휘둘리는 스스로를 보면서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휙휙 휘둘리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그 종이 비행기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또 생각이 여러분들은 저기서 뭐라고 했지? 저 지금 멍 때리는 거 알고 계세요?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디를 가야 되지? 그러니까 어디 편에 좀 들어야 되지? 이거 왜 내려놨어? 계속 그러고 있어.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서 좀 긴장감. 긴장이 때 확실히 긴장감 없어요. 규칙이 뭔데? 나가리 됐었던 규칙. 다 적혀 있잖아.
형 진짜 팔로잉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잡을 수 있어. 저때 너무 고마웠잖아. 여기 위에서 잡으면 돼. 여기 위에 룰로는 절대 못 잡는다. 근데 둘이는 왜 적대적인 거야? 나 진짜 이거 궁금해졌어. 아, 저때 눈치를 챘어야 돼, 아예. 아. 그러니까 이분만 다 상황을 파악. 제가 이제 바로 파악을 해서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넉스 형님 말에 힘을 실어주려고 찐으로 궁금했다가 이 형님이 지금 트롤하고 있는데 트롤에 힘 실자 해서 바로. 승진 형님이 그 협소한 공간을 틀어막으니까 빈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여기서 힘으로 근데 형님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계속 좀 긴장감을 늦추려고 하는데 저희는 스파이 안 통해. 했어요 그냥. 자신 있으면 들어와 진짜 농담 아니야.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나 지금 근데? 나 지금 여기서 방심한 거야. 여기서. 나 지금 나 지금 와! 깼다. Yes, sir. 이 장면 훔쳐 와봐. 내가 진짜 찐으로 정말 진짜 뭐 촬영이가 뭐 다 떠나서 찐으로 개빡쳤던 게 휘파람 불면서 하고 가는데 끝났다. 당했다. 근데 그 소리가 와 뭔가 뒤가 찝찝하겠다. 이게 페어 게임이 아니다. 그렇지. 거기서 약간 진짜 리미트 해제된 거야 진짜. 와. 근데 팩트 밝히자면 그 휘파람은 뭐였어? 형님. 야 잠깐만. 야 네가 아니었어? 저 휘파람 못 돼요. 저 휘파람을 못 돼요. 근데 뒤에 얘는 제가 한 게 맞는데 휘파람은 여기. 고생하셨습니다. 진짜로? 저 휘파람을. 아니, 저는 왜냐면 깬다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때. 그러니까 얘는 이제 됐다. 그랬구나. 저 방금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오케이. 덱스가 나를 방어해주고 있구나. 와, 덱스 채널이라 너무 고맙다 했는데 바로 또 뒤에서 칼빵 맞고. 예. 넉스가 계속 팔로잉 하자 그랬는데 이제 언팔이야 우리. Yes, sir. 이거 좀 놔주시죠, 형님. 형님 릴렉스. 뭐 정당한 승부로 못 지킨 게 아니고 기습으로 부셔버리니까 진짜 내가 소중하게 아끼는 누군가 폭발. 사실 이것도 정당한 승부였어. 맞아. 방송이에요 방송. 백사끼리 이거. 와. 근데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냐. 저 잠깐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승진이 형이었어도 안 멈췄을 것 같아요. 약간 휘파람 오해도 있지. 맞아. 또 당당해. 이미 자기가 깼어. 자신감 있어. 그러니까 더 열받았을 것 같아. 빨리 눈 한번 깔아줘. 제발. 약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 입장으로는 아니 이거 게임이 일단 끝났잖아. 끝났는데 일단은 옷 잡혔을 때부터 솔직히 좀 많이 당황했죠. 뭐지 하는데 근데 이 형님이 저는 원래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 프로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진짜 힘이 엄청 센 거여서 일단 옷 벗고 해야겠다 이대로 하다 나 완전 그냥 이렇게 큰일 날 것 같다 해서 일단 옷 벗고 저도 전투에서에 돌입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하고 끝나겠지 했는데 아니 제가 눈을 딱 봤는데 찐인 거예요. 와 리미티드 해제.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나도 찐으로 간다. 근데 저도 이제 뭐 형님이라 좀 제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불꽃이 튀니까 그렇지. 같이 불꽃이 튀어버린 거예요. 맞아. 근데 이건 사실 내가 선을 넘은 거야. 왜냐면 기습이라든가 그런 거 정해진 룰 안에서 한 건데 이건 이미 게임이 끝난 상황이거든. 내가 한 행동은 이건 내가 사실 룰을 벗어난 행동이었던 거지. 아니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데 일단 다 필요 없고요. 제가 낚인 게 문제고 저기서 휘파람 분 게 또 문제네요. 제가 봤을 때 형님이 휘파람 안 불었어도 일단 그 오해가 풀렸어. 그게 존나 빡쳤어. 놀리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저는 덱스가 그 기습을 한 게 멋있는데 저거 열받을 것 같은데 니네 큰일 났다. NBA 가보셔서 알잖아요. 그 미국식 리액션. 왜냐면 형이 막 정당한 그걸 계속 원해했어가지고. 카메라 꺼주시죠. 근데 이때 진짜 무서웠어요. 내가 묻고 싶은 거 아니야. 너는 뭐하냐? 게임하지. 어쩔 수 없어. 뭐가 문제인데? 네 관상이 문제야. 내 관상이 제일 문제긴 해. 이때 사실 되게 타이트하게 나왔는데 살짝 막아 떴었어. 맞아. 사실 이때부터 약간 우참이었던 게 저도 이제 살짝 빡쳐가지고 아유 뭐 선 넘네 막 이러다가 뭐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형님이 갑자기 점점점 되더니 네 관상이 문제야. 그때 약간 뭔가 분위기가 좀 웃겨졌어요. 갑자기. 여기 점점점 또 맡은다. 너 여기 지금 뭐 했어?
네? 저 시스템 스파이. 보여 형님 회왕색 패기 회왕색 이불킥이다 이불킥이가. 샹크스. 너무 미안해 파이야. 우는 거 다 봤거든. 아 진짜 미안하다. 진짜 미안했어. 너무 놀랬어. 사람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 그치? 나 이번 건 내가 진짜 실수였어. 나 사실 내가 잘못하면 무조건 난 다 사과를 인정을 하고 다 털고 가는 스타일이야. 이때도 백사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네네. 그리고 너 나가 일단 한 다음에 바로 다시 불러가지고 맞아요. 다 사과를 했어요. 진짜요. 너무나 이렇게 좀 흥분해가지고 허그해주고 진짜 미안하다 진심으로. 제가 덧붙여서 말하자면은 너 나가 해가지고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하고 못 들은 척하고 나갔는데 한 5초 뒤에인가? 바로 이제 승진이 형님이 덱스야 잠깐 와봐 하고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도 놀라웠는데 이 형님 왜 이러지 했는데 아 형이 실수했다 미안하다. 저는 거기서 그냥 끝났어. 그래요 형님? 네 저도 싸가지 없게 말씀드린 거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 서로 그 맞아. 하이파이브 바로 끝난 상황인데 그렇지. 사실 저는 승진이 형님이랑 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더 중요한 거는 파이누님한테도 미안해서 형님이랑은 남자 대 남자로 하고 했는데 파이누님이 저 때 엄청 좀 장기간 멘붕이었어요. 장시간 되게 힘들었었어. 파이누님이 진정될 때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그거에 오히려 더 안절부절했던 것 같아요. 저택의 상징 3개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플레이어들은 메인 홀로 모여주십시오. 스파이가 쉬운 거지. 90. 갑자기 말이 바뀌어. 자 이제 다음 해명 해명하세요. 저도 이제 예. 의리가 있고 예. 실제로 제가 납치 당하기 전에 그렇죠. 진짜 애지중지하는 아군이고 친구고 했는데 이게 상황도 이렇게 터지고 하다 보니까 예. 내가 혀를 잘못 놀려. 나 때문에 괜히 이게 좀 민망해가지고 처음에 얘한테 야, 유리세가 스파이다 했는데 이제 막상 다 끝나고 나니까 한 뭐 99%? 근데 이게 확률이 이거 보면은 처음엔 유리사다 했다가 99%였다가 90%였다가 80%였다가 막판에는 네가 알아서 판단해. 이게 죄책감이 밀려오니까 내가 이 정도로 수치 낮추는 거 보면은 너도 뭔지 알겠지? 눈치껏 좀 눈치껏 해라. 이때가 그 상황입니다. 존나 웃깁니다. 피해 플레이어가 새로운 저택의 주인이 되었으므로 새로운 피해 저택 규칙을 공개하겠습니다. 습격 방어에 실패한 저택 플레이어는 투표를 통해 팀원 중 한 명이 지하 감옥으로 가게 되고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피해 저택에 나가 외부에서 생존해야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누가 누굴 배신할지 모르고 이런 정치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가 갑자기 한 팀이 돼버리니까 신뢰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펼쳐졌고 혼란스럽겠다 형님. 엄청 혼란스럽어, 특히나 진짜로. 이제 넉스 형님에 대해서 믿었던 넉스인데. 엄청 그래 오늘 나 주인공 해보자. 자. 너가 스파이 아니야? 이거를 정확하게 나 얘기를 스파이 아니야. 해주면 스파이 아니야. 스파이 나는 아니야? 너가 스파이라고 생각했거든. 열지 마 차라리. 아니 근데 이게 신기해 보일 수밖에 없어. 그치, 솔직히. 저 문구에다 꽂힌 거죠. 맞아 구석에 꽂혀버려. 작전이 기가 막혔어. 정체가 발각된 히든 플레이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제 언니가 탈락을 안 했더라도 원래는 복귀를 하는 아이였던 거 아닐까? 정확히 짚었죠 근데 유리사님. 완전 일이야. 자 일단 이거 공유할게요. 의심하고 있어. 근데 지금 난 네가 제일 의심스러워. 그러면 저를 솔직히 날리셔도 돼요. 저는 어쨌든 어제도 제가 하는 플레이 보셨어요. 어쨌든 다 어제는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저는 미안해. 어제는 얘기하지. 네, 미안해. 아니. 왜냐면 일단 게임 자체가 이제부터는 팀 게임으로 넘어가고. 잠깐만. 의심하고 있고요. 왜냐면 저기 내용 보면은 스파이가 원래는 그래도 정리가 안 되고. 그렇지 정리가 안 될 수밖에 없어. 혼란이지. 되고 그날 밤에 올바른 생각 못해. 완전히 자기 생존지로 넘어간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박지민 씨. 2명이 속출돼요. 스파이는 복귀했어야 됐어요. 복귀 안 했잖아요 아무도. 탈락한 박지민밖에 없어. 이거 다시 한번 다시 해보자. 빠스 이거 왜 뭐야?
아까 두 번째 날 밤에 같이 복귀하면은 만약에 지민님이 살아 있었으면은 그쪽이 6명이 되고 우리가 6명이 돼요. 6대6 구도였던 것 같은데 그게 깨져서 지금 7대5 구도인 거지. 우리는 스파이 플레이가 없어요. 그냥 게임 내적인 것만 생각하면 돼요. 진영이가 정확하네. 제가 어쨌든 조금 결정을 해서 게임이 흔들린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책임져야죠. 방법 없지. 지하 과목 선정 투표에 앞서 판도라의 상자를 연 넉스님은 투표룸에 들어와 투표 면제권 사용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투표 면제권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넉스님이 투표 면제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지하 과목 선정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때 멋있었어. 그거 신뢰도를 바로 책임지는 마음가짐. 그때 난 딱 개인적으로 아 얘는 확실히 리더의 자질을 갖춘 놈이다라고 느꼈어. 지난 걸 그냥 뭐 앞으로 생각해줘. 그런 거 넉스님 말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런 멘트가 이게 뱀 같은 건데 저는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열심히 해야죠 하고 끝나면은 괜찮은데 저는 넉스님 말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넉스가 자기가 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투표를 하는 게 맞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게 살짝 멘트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전형적인 그 옛날 그 조선 시대나 신라 시대 왕 옆에 있는 넉스가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거잖아요. 저만께서 판단하시옵소서. 진영이 보면 어디 가려고 그래. 아 진영은 알잖아. 진영이 실제로는 그런 애 아니잖아. 게임을 이렇게 맞아, 풀어갔던 맞아, 거고 맞아, 맞아. 실제로 너무 좋은 동생이야 진짜. 게임 내에서만. 넉스가 간다고 합니다. 유리사지. 좀 위험하잖아. 아니다. 목표 같은. 몰표. 모두 메인홀로 모여주십시오. 와 이때 진짜 존나 착잡했겠다. 씨발마.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투표 결과 지하 감옥으로 가게 된 플레이어는 유리사님입니다. 와, 대반전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제 생각은 유리사가 없다고 같아요. 우리 팀은 팀전이고 우리 팀은 이틀간의 힘을 합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유리사님과 그치 솔로 플레이어니까. 정확히 판단해내 지혜가. 그러니까 팀워크를 해치는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리사 제거하는 게 맞지. 제 좌우명이 팀보다 위대한 개인 없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개인이 있더라도 똘똘 뭉친 연합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팀전이 있으니까 네가 근데 이게 너무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얘기를 내가 했던 이유가 네. 넉스가 자기가 그냥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나는 이미 그 전에 투표 면제권 사용하는 거 보고서 얘는 확실히 리더로 내가 받아들였어. 우리 팀을 연합을 이끌려면 이런 리더가 이런 캐릭터 있어야 되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된 거지. 얘기가. 감사합니다. 멋있었어 진짜. 근데 진영이가 보기보다 그 팀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네요. 저는 그 사람의 개인 능력치 자체는 높지만 팀으로 어울렸을 때 그 사람 혼자 동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 실제로도 커뮤니케이션을 안 했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윤비의 이런 말로 인해서 넉스가 넘어갈 수 있었고 의심할 수 있었고 그게 사실 그동안 유리사님의 포지션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맞아. 해요. 맞아, 탓하는 맞아. 게 아니고 명확하게 팩트로. 근데 그거를 진영이가 아주 잘 정확히 짚어내서 앞으로의 팀전에 대비해서 누가 가야 되냐. 잘못은 넉스가 했지만 냉정하게 팀전에 잘 안 맞는 유리사를 빼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10분 만에 빠박 한 게 진영이 잘하네요. 잘해 잘해. 진영이도 잘하는데 이 진영이도 진영이 장난 아닌데? 전하들이 박은 가오리다. 지금부터 다음 데스매치가 있을 때까지 이곳에서 생활하시면 됩니다. 너무 순순히 받아들이는데요? 지하 감옥도 룰이 있고요. 신발 오예 옷. 얘 멘탈이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닙니다. 개쎄다 진짜. 네. 역대급 플레이어인데요. 그러니까 유리사님은 무조건. 개인 자금을 리셋돼 버렸어. 저게. 그럼 이제 우리만 남은 거구나. 오 대박. 너무 좋은데? 진짜 제가 기다리던 날이 왔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감회가 좋아요. 달랐겠구나. 처음 가봤어요. 어땠어? 딱 들어왔을 때?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리조트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들어가는데 엄청 시원한 거예요. 항상 들어왔지. 저 시원한 걸 거의 처음 경험해봤잖아요. 그렇지. 여기서. 너 어디 있을래 침대?
침대? 나 여기 제일 안에 쓸게. 그래? 나는 여기 써야지. 또 내가 쓰던 곳을 쓰셨네요. 이거 다 오빠 거야? 팬티? 만지다가 손이 떨리다. 처음으로 뽀송뽀송한 옷을 만져본 거예요. 오늘부로 한 거의 5일 만에? 찢어서 버려버릴 거고요. 팩트로 저기 지금 입고 있던 반팔, 반바지, 신발 싹 다 버렸습니다. 안에 반스까지. 욕조를 봤는데 인어공주님이 계시더라고요. 빨리 그분 만나고 싶었어요. 현재는 여자라서 더 힘들었겠다. 못 씻으니까 진짜. 근데 현지가 진짜 씩씩하게 티도 안 냈어요. 오랜만에 씻고 근데 포근하고 상쾌한 아주 퀄리티. 와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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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바로 보여진다고. 와 이렇게 보여진다고 교차로. 여기서 자나? 여기라고? 여기 맞네. 여기네. 아니 얘네 그 와중에 술도 먹었어. 그래 훔쳐가서. 여기 다 우리 거야. 지워다. 맞아. 수건, 거실 수건 여기 있네. 윤비는 분명 유리사 스파이라고 했는데 거기 벽에 떡하니 적혀 있는 거예요. 지민이라고. 박지민의 역할이 뭐였는지까지 사진에 맞추기. 저기서 이제 다 파악이 됐구나. 여기 뭔진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매트든 침대든 구해가지고 같이 자는 건가 봐요. 일단 둘러볼까요? 되게 흥미로운데요? 진짜 아니야? 뭐? 맞지? 다 버려놓고 왔네. 와, 다 찢어놓고 왔어? 미친놈들이네. 저예요. 진짜 이 쓰레기들 이거. 저예요. 파탄자들. 뭐야? 복구했네. 뭐 이거 복구한 거예요? 뭐야? 순식간에 복구해버렸네. 담요에도 뭐 우유 같은 거. 맞아, 묻어있어. 잘했다. 진짜 개를 받았어, 개빡쳐. 인성 빠그라졌네, 진짜. 진호 형님이랑 덱스 굉장히 젠틀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제 막말로 좀 또라이들이 인성 파탄자다 약간 이런 느낌 받았고. 근데 차라리 아예 없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렇지. 저렇게 약 올리듯이 있으니까 더 빡치는 거지. 맞아. 내일은 짐승 새끼들하고 싸우는 거야. 예. 예고편에 나왔던 거는. 그러고는 이 팔을 참았어. 저 찢어진 거 맞겠지? 팬티 찢어진 거. 저기서 마지막에 내가 저 멘토링 할 때 저 텐트를 보고 있었잖아. 그런데 생각은 씨발 이 텐트에서 내가 어떻게 자냐. 내가 들어가다 허리까지밖에 안 들어갔는데 현실적인 생각.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오늘 일단 이렇게 해서 피해 게임 2 3사 리뷰를 비하신 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사실 리뷰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저희가 했던 것들도 다시 복귀하면서 또 몰랐던 상황들 그리고 그렇죠. 서로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 서로 이렇게 뚝 까놓고 면전에 대고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면서 또 시청자분들께서 과몰입 하실 수 있겠죠. 오히려 과몰입 해주셔서 감사한데 어느 정도의 선까지만 과몰입을 해주시고 그 이상 선은 넘지 않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부터. 뭐 소감이 이렇게 필요 없을 정도로 이거는 진짜 와. 족같아요. 진짜. 아니, 사실 살짝 좀 뭔가 좋게 포장하려고 그랬는데 솔직하게 맞아. 솔직하잖아 형 또. 그만큼 시청자분들도 되게 재밌게 몰입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작진분들하고 출연자분들이 진짜 찐텐으로 해주셔서 저희도 재밌게 봤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너무 재밌게 볼 것 같고 저희 앞으로 더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떡상과 떡락의 이제 주인공이기 때문에 많이 즐겨봐 주세요. 예. 오늘 뭐 제가 뭐 쇼미더머니 뭐 생각나는 이후로 좀 센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발리 팬티나무로 인해서 너무 러블리졌어요. 일단은 좀 패착을 저질렀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보면서 그 넉스한테 내가 오늘 그 꽃등심이를 사줘야겠다. 사주고 일단 시청자 여러분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즐겨주시고 역시나 덱스가 너무 잘 말한 것처럼 이거 방송 끝나고 나면은 저희끼리 소주도 마시고 자주 모이고 그럽니다. 이건 추억입니다. 네. 다들 방송으로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 남은 피해 게임 나머지 화들도 관심 있고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게임 지금까지 피해 지금까지 하승진 넉스 용비 덱스였습니다. 주연아